왜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86페이지에 핵심 암기사항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있나요? 이거. 자, 토지 내가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다. 의결권 몇 개? 하나. 집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가져도 하나로 본다고. 자, 여기서 키 포인트는 토지 소유자가 있고 위에 지상권자가 따로 있어. 그러면 각각으로 볼까? 합쳐서 하나로 볼까? 그래서 케이스 문제 분명히 모의고사 풀 때 나올 거예요. 나중에 토지 소유 현황이 이렇게 갔다. 이제 뭐 1번지 땅은 A, B 가지고 지상권자 누가 이렇게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합쳐서 하는. 그러면 그 한 필지를 세 놈이 가졌다. 지상권을 두 놈이 가졌다 하더라도 전체 5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꼭 포인트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관이 맨 밑에 나오는데 시도지사가 표준 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했는데 정관을 변경할 때 총회 열어가지고 과반 찬성으로 인가받으면 변경되는데 다음 변경은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거 있지요? 이거 내면 환장합니다 진짜. 한숨이 땅이 꺼졌다 지금. 자, 정관 바꿀 때 3분의 2 이상 조합원들이 오케이 해야 바꿀 수 있는 거 나오잖아요. 인 거 골라봐라, 아닌 거 골라봐라 이렇게. 그러면 객관식 문제 이건 지금 외우려고 덤벼드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간 많잖아요. 왜 이거 제가 뭐 1월 달부터 하는 게 아니고 눈에 익혀놓고 그런 게 있네. 그 다음에 더 세게 하는 거예요. 10월 달은 미친 듯이 하고 그때 풀리는 거예요. 그때. 지금 안 풀린다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니까. 자, 정관을 바꿀 때 3분의 2 이상 오케이 해야 된다. 그러면요, 돈 관련된 거나 조합원의 자격 관련된 거 바꿀 때예요. 그러면 자, 기억에 조합원의 자격, 니은이 조합원의 제명, 그러죠? 그 다음에 리얼 보세요. 조합의 비용 부담, 미음이 정비사업비잖아요. 정비사업비.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조합원 관련된 거, 리얼 미음은 돈 관련된 거. 그러면 디귿하고 비음만 보면 되거든.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바꾼다. 설계자, 시공자 바꾸고 한다. 그러면 동의 얼마 얻어야 바꿀 수 있다고? 단문이. 간단하네. 외우지 말라고 하면 또 외워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정관 변경할 때는 원래는 조합원 얼마만 찬성하면? 과반수. 근데 지금 나오는 조합원 자격 관련된 거, 돈 관련된 거, 그 다음 면적하고 시공자, 설계자 있지요? 관련된 건 얼마 찬성 얻으면? 3분의 2다. 별거 아니네.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비용의 부담 조합원들한테, 사업비 부담하는 거 나오잖아요. 돈 부담시키는 거, 조합원 자격 관련된 거 2개 해놓고, 그 다음에 정비구 위치 면적 바꾸다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거나 계획서 나올 때 시공자, 설계자 선정한다. 그럴 때는 얼마 동의 얻으면? 3분의 2. 됐어요 이제. 이러고 다음에 또 하잖아요. 헐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면 임원 나오죠. 임원. 자, 여기서 이제 개정돼서 잡다하게 풀딱지가 붙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개정돼서 프린터 붙은 부분이 있잖아요. 임원의 자격 보세요.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직전 3년 동안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만 1년 이상.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를 몇 년 이상 소유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만 조합원 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재개발 조합원이 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총회에서 여기 총회 모였잖아요. 자, 이 양반이 조합장 한다고 나오고 이사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른 조합원들이 뭐라 하냐면 이번에 4월달에 법 바뀌었잖아. 그러죠? 너 여기 주소 돼서 사는 지 얼마 돼서 6개월 집에 가. 집에 가면 안 되거든. 일로 와 앉으라고. 몇 년 이상 거주? 그러죠? 1년 이상 산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한 지는 얼마 이상? 그런 사람들 중에서만 임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합원은 관계없어요. 그 다음 특히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 주소 옮기면 되게 안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원의 수를 보면 조합에 도는 이사 수는 몇 명? 3명.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야.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소유자 수가 100인 초과하면
이사수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냥 가볍게 받는 거 가볍게. 자, 3번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몇 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문조합 관리인이라고 나오죠. 내가 이거 할 때 왜 중개자 없냐고 중개업자. 그러죠?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중에 선임을 하는데 왜 공인중개사가 없냐고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이건지 또 기억이 자, 전문조합 관리인이라고 이번 처음 만들었잖아요. 시장 운수등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중개사 등으로서 시행령 중개사 넣으면 안 돼요. 중개사가 왜 빠졌나 하고 내가 그 시기 하는 거지. 이 사람들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자 뭘로 선정하여?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1번만 보는 거예요. 임원이 사임했거나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몇 개월 이상? 해임, 사임을 했는데 6개월 이상 후임을 선임을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누굴 선정해가지고 전문조합 관리인 보고 네가 하라고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중개사 중에서 이렇게 해야 기억 오래 나는 거예요. 희망상 공인중개사 그러죠? 중에서 뭘로 지정한다고요?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이 제도가 있다는 건 알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나오면 OX 판단은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임원 및 전문조합 관리인의 결격사유 나오나요? 아유 전자를 누가 뜯어먹었네. 저런 이 나라가 하도 뜯어먹는 나라라 쥐도새도 없이 또 대가리 뜯어먹었어요. 그죠? 전자 누가 뜯어먹었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다행이지 책자로 나올 때는 수정돼서 나오겠네 이제. 자 여러분요 정비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 있지요. 아까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가 공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추가되는 게 벌금 100만 원 이상 두드리 맞고 10년이 안 된 자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뻘겋게 됐잖아요. 자, 조합 임원의 당연퇴임 볼게요. 조합 임원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퇴임한단 말은 그때부터죠. 다음 날이 아니라고. 개발법에서는 다음 날. 그러나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상식이에요 상식. 임원의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에 그에 해당한 자였음이 판명되면 그때부터 당연 퇴임하고 그러나 그 이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 다음 임원의 해임 있나요? 아니 임원의 해임 등에서요 동그라미 누르면 가만히 냅두시고 2번 조합장은 조합 대표하고 사무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의 의장.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은 왜 그만두는지 모르죠? 이거 했다가는 어차피 하나하나 다 못 외우니까 내 손대는 거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 대의원으로 본다. 자 그러면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대 없대요? 조합장은요? 되나 마나 당연직 대의원의 의장인데 뭘?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 누가 대표하고? 감사가.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박스 떼기가 또 총회 대의원에 있네요. 아, 이거 내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의 공부량 가지고는 총회 의결, 총회 출석 이런 것들 있죠? 연락하지 마시고 가만 냅두세요. 가만 냅두세요. 대의원에 보세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몇 인 이상? 그건 워낙 자주 나옵니다. 그 총회 의결 출석하는 거 있지요? 6문제 중에 6문제를 다 맞히기 위한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6문제 다 맞히는 거 싫어하잖아요. 6개 중에 4개만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얘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애껴 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의원 쪽에서 세 번째 대의원 제한 보세요.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사감사 대의원 될 수 있다 없다? 조합장은 당연히 된다.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도 있지요. 참 냅두세요.
냅둬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X표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간 건 X표 하나도 하면 안 돼요. X표 하지 말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수업을 할 거니까. 자, 오른쪽에 이제 조합 만들었으니까 시행계획 X 나오죠? 시행계획 X를 누가 만들까요? 자, 법점은 이렇게 사업 시행자는 일정한 내용을 담는 뭘 만들어서 시행계획 X 만들어서 누구한테 제출하여 인가받고 시장운수 등에게 인가받고, 그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그 문장을 자꾸 연습하거든. 볼게요. 원칙. 사업 시행계획자는 사업 시행계획서의 정관 등 서류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 인가받고 인가받은 사항 변경하거나 정비사업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그런데 다음에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뭐 하면 되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한다. 그 중에 기업 정비사업비 몇 퍼센트? 10%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 인가에 따라 변경하거나 대지면적 얼마까지?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들은 변경인가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뭐만 하면 신고. 근데 아까 도시개발 사업에 실시계획이 있었죠? 그것은 또 비용의 10% 전체 면적의 20%. 근데 감수할 때고 면적은 증감이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듣는 걸로 노출을 해야 돼요. 노출을 시켜놓고 9, 10월 달에 이제 또 거기에 맞도록 문제 풀 때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어디 가야 되냐면은 얘는 시행계획이었잖아요. 아까는 실시계획. 자, 그러면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100분의 10이지. 100분의 10. 자, 저 60페이지를 보면은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이죠. 용어를 보세요. 용어를 잘 보세요.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 정비법은 시행계획,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이건 실시계획, 인가. 재개발, 재건축은 시행계획, 인가. 변경, 중지할 때도 똑같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실시계획, 인가할 때 실시계획 박스 보니까 동그라미 5번에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 폐지할 때도 똑같이 준용하는데 다음에 경미한 것은 그러하지 않다 할 때 여기서는 10% 범위에서 면적을 감수하고 사업비가 10% 범위에서 증감. 이런 것들은 덜어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쯤 가서 비교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때 외우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변경할 때도 똑같다고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 정도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많은 내용을 다 외우려고 그러면 89페이지를 가보면 89페이지 보면은 그 위에 박스 있었죠? 그 맨 위에 칸이 바로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받고 변경할 때 또 안 갖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고 하는 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인가할 때 서류 사본을 며칠 이상 공람케 하고. 자, 잘 보세요. 저 정비기본계획 짤 때 주민공람 며칠? 정비계획은 30일. 그럼 시행계획서 올라왔잖아요. 야도 인가하기 전에 주민공람 14일. 그리고 인가통지는 60일 내 통지해주고 14일만 외워놓고, 그 다음 밑에 인가여부 통지 있죠? 사업 시행계획서 제출이 있으면 6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한테 통보하라. 이렇게. 다시 시행계획서가 올라오면 인가 전에 주민공람 며칠 이상 하고 의견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다 절차를 거쳐서 며칠 내에 인가 여부 통보하고 60일 내에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관리처분 쪽에 나오면 30일이고.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 사업비의 20%하고 인가 전에 교육감 등과 협의하는 거 있지요? 몇 미터 이내?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으면 사업시행 인가 전에 교육감 등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고. 몇 미터 이내에서? 200m. 그 정도는 외워놓고. 그 다음 넘어가면 임시거주, 임시상가. 이거는 간단하니까 보세요.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두 놈 할 때 있지요. 임시거주
시설 설치하고 하잖아요. 재건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임시상가.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디가 할 때? 재개발할 때 세입자가 쓸 수 있도록 임시상가 설치한다고. 자, 이때 임시수용 등의 시설 설치할 때 국가나 지자체 땅도 사용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는데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제3자와 이 땅 시설을 팔기로 매매계약 체결을 해버렸다면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없다면 거절할 수 없다. 사용료, 대부료 면제하고. 그러죠? 그 정도만 읽어놓고 그 다음 맨 밑에 핵심 암기사항 있나요? 자, 이 부분 객관식에서 언급 잘 되니까 한번 볼게요.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권리자는 계약을 자, 정비구역 안에 땅 건물의 소유자도 있고 임차권, 지상권자, 권리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임차권자 등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한테 한다고 시행자한테 한다고? 그렇죠.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가 내가는 거예요. 둘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 금전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가고?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행사하고, 이때 시행자가 돈을 줬으면 토지 등의 소유자 찾아가서 보증금 대신 준 거 아니에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이 안 돼서 돈 안 준다 그러면요, 새로 분양받을 대지건축물을 압류하면 저당권하고 똑같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충 이 부분은 이제 알죠? 이 부분은 이제 다 왔네. 오른쪽에 분양 신청을 받아야 관리처분 계획 짜죠? 자, 보세요. 관리처분 인가가 먼저, 분양 신청이 먼저. 자, 분양 신청이 먼저, 사업 시행 인가가 먼저.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가 먼저. 그러죠? 봐봐봐요. 조합을 먼저 만들고 조합 이름으로 뭘 만들어서?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시장운수 등에게 인가 고시하고 120일 내에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하고 통지하고,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하라고 줘야 되잖아요. 지금 분양 신청을 받아야지만이 뭘 만든다고? 관리처분 인가 떨어져야 철거 들어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 시스템을 그냥 익숙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보세요. 분양 신청의 통지 공고.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내에 120일 이내. 자, 그 120일을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언제부터 120일? 그렇죠. 요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되는 대지건축물의 내력 등 일간 신문에 공고 다 하란 말이에요. 120일 내에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내에.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길면 이내에서 20일 연장해 줄 수 있다. 대지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 찾아가서 분양 신청할까요? 사업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 기간 안에, 그렇죠? 시장운수 등에게 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사업 시행자 찾아가서. 자, 분양 신청에 제한 있나요? 그 이번에 바뀐 거, 저 여러분요, 이번에 바뀐 게 아니고 이제 올 초에 들은 건데, 투기과열지구간에서 조합은 됐잖아요. 조합은 왜 일반 아파트 분양 받았잖아요. 그럼 투기과열지구간에서 5년 동안은 다시 선정될 수 없다는 그 얘기예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 됐다든가 및 일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몇 년 내에는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투기과열지구간에 조합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일반 아파트 분양받았다 쳐요. 소유권 그걸 분양받게 된 게 옆에 뭐라고 했냐면은 상속받아서, 그러죠? 조합은 됐고 분양을 받은 사람 됐다. 결혼하면서 어찌어찌 됐다. 이혼하면서 하나 받는 바람에 조합원 자격 받을 수 있잖아요. 남편한테. 그래서 조합원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기 본의가 아니게 취득한 거잖아요. 5년이 안 됐더라도 투기과열지구간에서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투기과열지구간에서는요, 정비조합에 조합원 됐다, 일반 아파트 당첨됐다, 5년 내 같은 투기과열지구간에서는 다시 조합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조합원 된 이유가 죽어서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거나 결혼하면서 이혼하면서 된 경우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5년 안 됐다 하더라도 조합원 되고 분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문 나오면 5년만 잘 기억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볼게요.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안 했잖아요.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과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권리에 대한 뭘 하래요? 손실보상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철회한 사람, 제외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며칠 내 90일. 자, 그 90일은 언제부터 90일? 그래서 5월 1일 날 관리처분 인가고시 떨어졌어요. 그럼 5월 2일부터 며칠 내 90일 내 보상에 대한 협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는데 인가 한번 보세요. 인가 옆에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자, 뭘 수립하여?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여 누구 등의 인가받고 시장운수 등에게 관리처분 계획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자, 다시 주어가 사업 시행자가 뭘 수립하여?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여 누구한테 가서? 시장운수에게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똑같이 인가받고 그 문장을 자꾸 외우는 버릇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뭐만 하면? 신고하면 되는데 5번 보세요. 5번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변경한단 말 나오죠. 그럴 땐 변경 인가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관리처분 계획 내용 있나요?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정도는 외우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분양 설계가 들어가죠. 꼭 있잖아요. 잠깐 여기서요. 잠깐 다 왔어요. 이제 10분 정도면 돼요. 쉬었다가 7시까지 할래요? 10분만 할래요? 선택해요. 10분 쉬었다 7시까지 한다. 쭉 해서 10분만 더 한다. 오케이. 저는 이제 다 물어봐요. 저 일방적으로 하질 않아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백성들 다 물어보잖아요. 자, 다시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설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그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자, 한 장 넘기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92페이지에 드디어 책이 얇아졌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오긴 와요. 이렇게 참고 견디면. 저 92페이지 하단에 관리처분 계획의 일반적 기준 있나요? 자, 관리처분 계획 만들 때는 이렇게 가자. 1번 종전 토지 건축물의 면적도 보고 이용 상황도 보고 환경도 보는데 지목은 본다 안 본다? 그럼 기존에 건물이 있는 땅이니까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라. 그러면 5 면적, 이용 상황, 환경만 들어갑니다. 지목 썩 집어넣으면 틀려버려요. 다시 외우지 마시고 환지 계획 만들 때는 종전 땅의 지목도 고려해야 하네요. 헐, 위지면, 토수리환, 위치, 지목, 면적 들어가는데 환지인데? 환지는 지목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자, 재개발, 재건축의 관리처분 계획은 지목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게 다 건물 있는 땅이니까. 노후불량 건축물, 철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만들 때 종전 땅 건물의 면적은 본다 안 본다? 면적이 제일 중요하지. 그럼 이용 상황, 환경, 지목은 볼 필요 없다는 거.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서 대지 건축물이 적정한 규모, 증환지, 감환지처럼. 자, 그런데 원래가 여러분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로 돌려주죠. 더 받는 걸 무슨 환지? 덜 받는 걸.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여러분 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환지라고 안 쓰고 환권이란 말 써요.
땅과 오래된 건물 철거하고 새로 땅 줘서 건물 지어 돌려주는 거 아니야. 환지란 말 때문에 환권이라고 권리를 돌려준다는 말 써요. 그래서 더 받는 걸 증환권, 덜 받는 걸 감환권이란 말 쓰는 거예요.